네, 코로나19 상황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신규 확진자 26만 명대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9일에 23만 명 발생할 거다 정부 예측치가 이랬는데 이거보다 좀 빠른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점이 예상보다 좀 빨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제 정점에 입구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양성 확진율이 50%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수학이 아닌 산수만 해도 하루에 검사 건수가 약 85만 건, 많이는 100만 건까지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상태인데 PCR 검사를 50%면 오늘 확진자는 40만 명이 넘었어야 되죠. 즉 이 50%의 양성률은 선별진료소의 양성률입니다. 선별진료소 이거보다 더 많을 것이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 검사하는 건 50%까지 아직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선별진료소 가신 분들은 주로 우리가 검사를 자가검사 키트를 했거나 신속항원검사 검문해서 두 줄이 나온 분들이 검사를 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40%였죠. 네. 하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많은 곳에서 PCR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면 하루 85만 건 검사를 했을 때 현재 26만의 양성 판정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30%를 넘어서는 겁니다. 네, 양성률이. 예. 양성률이 즉 50%가 아니라 네. 30%가 실제 양성률. 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점으로 오는 시점은 약 33에서 37%를 넘으면 그때부터 정점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고원 지속되다가 내려갈 겁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23만 명을 예측한 것이 그런 30%에서 33%라고 하는 수학적 계산 방법에 따른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검사의 한계가 85만 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사 건수를 우리가 예측하지만 실제로 이런 가정을 해볼까요? 집에 어머니가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자녀분은 음성이고 남편분도 음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분하고 남편분이 100% 음성이라고 하기는 없죠. 네. 순차적으로 감염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나오는 확진자 수보다 약 2배 이상이 잠재적 확정 또는 확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따라서 현재 하루에 약 60만 명 내외의 양성 판정이 가능한 숫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지속된다고 하면은 30일 곱하기 60만 명이면 그게 바로 숫자가 바로 나오죠. 그러면 1,500만 명, 1,800만 명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예방접종률과 가능했을 때 내려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약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시점을 정점으로 보는데 그게 좀 당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휴일 효과 때문에 보고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50%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큰일 났다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선별진료소 숫자고 두 줄 나온 분들은 지금 2명 중에 1명 나오기 때문에 정점의 초입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의 초입. 저희가 지금 교수님과 이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계속 더 늘 것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망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더욱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겠죠?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드리면은 실제로 그 중환자실 또는 중증 환자실 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적인 여부는 준비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의료진은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중증 환자들인데 코로나19만 중증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항암 치료를 필요하시는 분들 또는 중증 호흡기 질환 갖고 계신 분들 기존에 다른 중증 환자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들어오면 이분들과의 격리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또 중간중간에 감염된 의료진들이 진료 현장에서 빠지면서 환자분들을 충분히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2,000명까지 여력이 있다는 표현은 이런 병상 확보에 대한 여력인 것으로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재갑 교수 등이 지난주 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현장은 많은 혼란 상태고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간만 있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의료진이 좀 부족한 현장의 상황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 자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조치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8인은 아니고 6인 그리고 11시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지금 한참 이렇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괜찮을까요? 사실 이미 오미크론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KF94를 적절하게 쓰는 경우에도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방역 단계는 결국은 출구 전략, 우리가 평생 이 코로나의 방역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2019년 12월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인데요. 이것이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물려서 여러 가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 6명 11시가 아니라 8명 12시로 늘린다고 해도 네. 이것이 방역의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QR코드도 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양심과 개인 방역을 믿고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풀었다고 해서 더 확산세가 빨라질 것 같지는 예. 않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확산세는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유례없는 이 대선 사전 투표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 투표가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내일부터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확진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내일 중에 이제 내일 네.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 당일 같은 경우는 예. 일반 선거가 마감된 6시 이후에 6시부터 7시 반까지 가능한데요. 거기 챙겨야 되는 준비물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선거라고 할 때는 당연히 개인 그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여권 등의 본인 증명을 갖고 가야 되고 예. 또 우리가 사전투표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6시에 그 시간만을 위해서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자는 다양한 문자가 있습니다. 아. 뭐 보건소에서 온 것도 있고 나라에서 온 것도 있고 그렇죠. 의료기관에서 온 것도 예. 있고 그러한 문자를 꼭 지침하고 가시는 게 증명할 중요합니다.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 동선을 좀 분리해서 투표를 하시는 건가요?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 오시는 경우 일단은 선거 당일 같은 경우는 일반 선거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네. 입장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예. 사전 투표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 이제 동선이 겹치지만 우리가 이 사전 투표의 그런 특성상 이틀간 이어지고 또 마지막 날 5시부터 6시까지는 네. 우리가 이 확진자 또는 격리자분들이 오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많이 덜 오실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동하실 때는 보통 우리가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도보 네. 또는 자가 운전 예. 또는 방역 택시 등 안전한 것으로 통해서 예. 다른 분들과의 접촉을 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까운 데에 교수님, 다 그 투표소가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서 해도 될 것 같고 방역 총지휘자 김부겸 총리도 확진이잖아요. 9일까지 재택 격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투표를 어떻게 하지 생각했는데 말씀 들어보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김부겸 총리는 내일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에 투표를 한다 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아직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결과를 안 받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3월 2일부터 바뀐 방역 관리에 따르면 이분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투표를 하셔도 됩니다. 예. 다만 본인의 이제 양심이 있죠. 보통 검사를 받으러 가신 분들은 신속 검사 키트에서 2줄로 나오신 분들 예. 또는 아주 밀접 접촉을 의료진 판단으로 해야 되거나 증상 있는 분들입니다.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프셔서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의 그런 권리를 행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가실 때는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장갑 착용 네. 그리고 혼자서 가능하면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분들은 일반인과 같은 시간에 투표하셔도 됩니다. 예. 다만 본인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약간의 거리와 개인 방역에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거리두기도 완화됐고 투표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방역 수칙은 더 꼼꼼히 지켜야 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